네, 안녕하세요. 천인서입니다. 자, 오늘 하이젠 RNM 주가 흐름 볼 건데, 자, 오늘 일단 장 마감이 아직 안 됐죠. 기본적으로 뭐 3시 19분 48초, 좀 있으면 동시효과 들어갈 시간인데, 자, 일단 이 장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다는 거에 굉장히 이제 중요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진짜 추세 전환의 신호탄인가? 라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개미들 혹은 주식의 주린이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하락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자리가 저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덜컥 추가 매수를 때려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척 하다가 더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이젠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이 하이젠에 관련해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 자리가 저점인지 들어가도 될 만한 자리인지, 과연 이러한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오는지를 굉장히 약간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거를 먼저 체크해 봐야 돼요. 어제 음봉이 조금 몸통이 길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봉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가부터 종가까지 매도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세 전환이 되려면 이 매도세를 잡아먹는 매수세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우위에 위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 봐서는 딱 봤을 때 일단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은 봅시다. 어제 거래량이 얼마였죠? 어제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87만 주예요. 오늘 거래량이 얼마죠? 81만 주입니다. 동시가 들어갔죠. 그러면 거의 뭐 해봐야 81만 주에서 82만 주대에서 종가 마감될 거예요. 그러면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렇죠? 비슷하지도 않아요. 적어요. 똑같지 않잖아, 지금. 그러면 일단 이것만 봤을 때도 매도세보다 아직까지 완전히 매수세 우위로 돌아서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일단 뭐예요? 추세 전환 시도는, 지지는 되면서 시도는 했을지언정 추세 전환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돼요. 두 번째, 일단은 어제 여기 시가부터 음봉이 떨어졌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일 강력한 추세 전환 시도가 뭔가요? 장학형 캔들 아닌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승을 하려고 해. 근데 거기서 갑자기 하락형 캔들이 떠. 하락 장학형 캔들이 떠. 그럼 대부분 어디요? 주가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어느 정도 상승 장학형 캔들이 떠. 그러면 그때부터 추세는 위로 갈 확률이 높아요. 이 장학이라는 게 뭔가요? 결과적으로 매수세와 매도세 우위에서 한쪽 매도세가 장악을 했다. 매수세가 장악을 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상승 장학형 캔들이 안 나왔습니다. 상승 자기 캔들이 나오려면 일단 뭐예요? 이 음봉을 뒤덮는 상승 캔들이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상승 자기 캔들이죠. 그렇죠? 상승 자기 캔들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급등이 안 돼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매매수화를 하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횡보 구간에서 혹은 살짝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도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뭐야?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오늘 그 흐름이 안 나왔어요. 또 두 번째 틀렸어. 세 번째, 적어도 어느 정도 저점이 찍힌다고 하면은, 그쵸? 최소 전일 저점은 이탈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닐까요? 왜? 전일 저점을 이탈한다는 거는 그 가격대에서 방어 매수세, 세력들의 강력한 방어 매수 의지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봐봐요. 오늘 저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저가가 여기 보시면 33,150원이야. 그 전날의 저가는 얼마예요? 33,600원이야. 그쵸? 전일 저점조차도 일단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왜? 시가를 개파라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를 보더라도 오늘이 완벽한 추세 전환 시점은 아니에요. 대신에 지지를 시도를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그래야 될 자리에. 제가 하이젠 RNL을 주가가 빠질 때부터 얘기했었죠. 얼마부터 이거 체크하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 이 자리까지는 무조건 빠진다. 대신에 이 자리가 1차 지지 구간이다. 그쵸? 오늘 이 구간을 1차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연속성을 봐야 돼요, 연속성. 이 자리가 진짜 안 깨지고 계속 버티는지를 봐야 돼. 그럼 뭐예요? 어느 정도 이러한 구간에서 버틴다는 거는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 이 자리가 빠지지 않게 매수세를 받쳐놨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2월 13일이죠. 제가 하이젠을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여기 2월 10일부터 얘기했어요.
2월 10일이면 주가가 어디에 있을 텐가요? 여기 이렇게. 그쵸? 전일 저점이 지켜지면서 사실상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법한, 그쵸? 이 개인들이 속기 쉬운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부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여기까지 빠질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죠? 그런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탈됐으니까 최소 어디까지 봐야 돼? 이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간까지 빠지고 이렇게 올릴 가능성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왜였죠? 사실상 우리가 주가가 어느 정도 장대에 한번 들어온 최근의 기준봉이 어디예요? 최근의 기준봉. 이런 자리를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집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자리는 없죠. 이런 자리는 없죠. 왜? 윗꼬리가 많이 달렸잖아. 몸통보다 어떻게 보면 윗꼬리가 더 길어 보이잖아.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매집봉을 둬야 되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시가에서 또 돈이 투입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여기 시가 언저리 부분에서 윗꼬리 달리고 빠졌어.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돈을 투입해서 이러한 구간에서 한번 잠깐 빼는 척 하다가 여기서 투입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 자리가 1차 지지 라인이에요. 그쵸?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고 내려와. 그러면 어디가 지지 라인이겠어? 그 전에 박스권 등락이 났던 자리. 어디?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쵸? 윗꼬리가 달리면서 여기서부터 박스권 등락이 나왔던 이러한 자리가 2차 지지 라인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 자리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반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목표가를 상향 조정이 아니라 하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러한 구간에서 등락이 나오다가 급등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최소 여기까지도 빠질 가능성은 열어둬야 돼요. 왜? 상승의 시작점, 상승의 고점, 그 중간이 어디예요? 중심선. 그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반등선이라고 불러요. 대부분이 주가가 하락 조정이 세게 나온다. 그럼 대부분 반등선 전후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자리를 저항 매물대로, 이 자리를 지지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권 등락이 나올 가능성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가 깨진다. 그럼 뭐예요? 주가 손절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왜? 이 자리 깨지면 추세가 그냥 완전히 단기, 중기 다 하락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지지 라인인 여기 1차 지지 라인, 두 번째 지지 라인인 여기 2차 지지 라인, 어느 구간에서 지지되냐에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정고점 부근 한마디로 48,000원에서 5만원대까지 한 번 더 터치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이 자리가 아닌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그쵸? 여기 박스권 상단을 꽤 오랜 기간 두들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목표가 아니라 박스권 상단을 목표가로 가져가야 돼요. 일단은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어느 정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제 말을 들었으면 이러한 구간에서 섣부르게 추가 매수하는 구간 안 왔겠죠. 그쵸? 지금 같은 경우도 섣부르게 추가 매수 안 했겠죠. 그죠? 오히려 고점 매도를 해놓고 지금 우리들은 뭐야? 기다리고 있어요. 하이젤 RNN이 결과적으로 고점이 얼마 시켰나요? 여기 5만원 구간이에요. 그쵸? 5만원에서 900원 더 상승한 가격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5만원에서 매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이 5만원이 언제 시켰나요? 여기 2월 6일날 시켰습니다. 그죠? 제가 이 5만원이라는 내용을 여기서, 그죠? 2월 3일날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이젠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5만원대까지 가요. 5만원대에서 우리가 일단 매도를 해야 돼요. 왜? 여기서는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2월 3일날 5만원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무려 3거래일 전에. 3거래일이면 여기에요. 2월 3일이. 그쵸? 정확하잖아요. 누구라도 매도가 될 수밖에 없죠. 5만원 매도 걸어놔요. 그럼 뭐야? 5만 900원까지 갔잖아. 그럼 뭐야? 자기 거는 다 체결되고 빠진다는 거야. 이러한 고점 매도. 그쵸?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빠질 거라고 얘기했죠. 추가 매수점 기다리라고 했죠. 이러한 추가 매수 타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대체 안 받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영상을 여기 하이제 5만원에 매도하라고 했을 때 2월 3일인데 조회수가 324회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더 안 갈 거고 10만원 안 간다. 5만원에서 팔아라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왜? 10만원 간다고 하는 애들이 유튜브 100명을 찍으면, 유튜브 20명이 찍으면 11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다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 5만원에서 팔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 나밖에 없어요. 말을 듣지를 않죠. 그리고 어차피 3일 뒤야. 3일 뒤면 내 영상은 다 까먹어요. 왜? 유튜브가 계속 다른 데게 올라오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문자를 받은 사람들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제 RNM에 관련해서 얘가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세게 나올 구간입니다.
그 자리가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올지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올지는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봐서 이 5만 원대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신규 매수를 다시 준비해도 되는 그러한 타점이고, 신규 매수 들어갈 때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반대로 추가 매수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빠진다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평단가가 5만 원이야. 그쵸? 내가 평단가가 5만 원인데 여기까지 빠졌어. 추가 매수 때렸어. 평단가는 반으로 주죠. 그럼 뭐야? 이 구간만 넘어가도 그냥 다 수익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추가 매수는 거의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이러한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5만 원에 그 이상에 얼마까지 급등할지 거기에 관련된 고점 매도 가격은 이번에는 영상으로 안 찍고 전체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 구독자분들한테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010-3212에 5248 이쪽으로 하이젠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고점 매도 타점 반드시 받으시고, 이 가격들은 제가 어느 정도 다 단체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실제로 그 가격이 왔을 때 장중 실시간 문자 발송이 한 번 더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돼요. 그렇죠? 제가 천인서 주식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제 하이젠 RNM을 갖고 있는 분들은 010-311-5248로 한 번도 빠짐없이 하이젠이라고 보내주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자 위험 공시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투자 위험은 어차피 해제가 됩니다. 그것도 제가 이 고점 찍기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 위험 경보가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이거든요. 투자 위험 그 위에 경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위험에서는 무조건 해제를 가고 갑니다. 이게 최초 판단일에 해제가 될지 혹은 며칠 하루씩 순전돼서 나중에 해제될지 그 차이점인데, 지금 하이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변이 없는 한 최초 판단일에 해제가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때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면서 다시 저점을 잡아갈 거예요. 그리고 투자 위험이 해제가 돼. 그럼 투자 경고까지도 금방 해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급등이 되면서 투자 경고 재지정 딱지를 받을 거예요. 왜? 로봇 관련 섹터는 2025년도 계속 시장 주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도 이런 구간에서 못했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기술적 반등은 한 번 더 세게 나옵니다. 왜? 섹터의 흐름이 그래요. 왜? 시장의 흐름이 그래요. 왜? 산업의 흐름이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용 로봇, 이제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산업이 변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삐삐 시절에서 휴대폰으로 바뀌었을 때 이 포드 닫는 거, 그걸 바뀌었을 때, 여기서 이 장사를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아예 바뀌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까? 지금이 뭐예요? 딱 그 시기입니다. 로봇주들은.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 매도를, 그리고 이 추가 매수 타점을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010-311-5248로 하이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러한 대응들 꼭 다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 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이것도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개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만 7천 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